이 페이지를 보면 물질의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 변화고 하나는 화학 변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 변화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다. 그리고 화학 변화는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지? 자, 물리 변화의 예들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모양 변화, 상태 변화, 확산, 물질이 퍼져나가는 것, 그리고 용질이 용액이 녹는 걸 우리가 용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용해. 이런 것들이 바로 물리 변화예요. 이럴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모양은 변하지만 성질은 그대로란 말이야. 자, 그리고 화학 변화는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다. 지금 책에 네모 박스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단어를 적어주면 좋습니다.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공통적으로 요 밑에 있는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변해요. 첫 번째,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이 다른 물질을 변하면서 열과 빛을 낸다. 그렇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소라고 합니다. 연소. 자, 두 번째, 앙금 반응. 앙금 반응. 앙금 반응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이루어진 물질 중에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앙금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만든 반응인데 뒤에 문제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체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기체가 발생할 때가 있다. 자, 네 번째, 색깔이나 냄새나 맛 등이 변한다. 그치,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화학 반응에서, 화학 변화에서 이 네 가지가 다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자, 중요한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부터 적어볼게요. 책에. 자,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예요. 밑에 박스가 있죠. 적어줍시다. 원자의 반응과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고 원자들의 개수도 변하지 않는다. 요거는 성질이 변하는 화학 변화나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나 공통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리 변화에서 변하는 거 적어볼게요. 물리 변화, 이런 상태 변화를 생각해보자. 얼음이 물로 된다든지 물이 기체로 변할 때 물 분자는 그대로 있지만 분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고 배열이 달라지지, 그렇지? 그래서 물리 변화에서 바뀌는 거는 분자의 배열이 달라지면서 형태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화학 변화는 이렇게 줄에 있는데 다른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면서 다른 분자를 만들겠지. 원자의 배열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거는 물리 변화, 이거는 화학 변화, 이거는 성질이 같은데 모양이 달라지고 이거는 성질이 다른 물질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 볼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화학 반응에서 새로운 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적는 거예요. 적는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1단계 한번 볼까요? 1단계 박스에 적어줍시다. 1단계 2페이지 3번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에 화학 반응을 적는 칸이 있죠. 그렇지? 1단계에 화살표의 왼쪽에는 뭐를 적는다? 요 두 개가 모여서 요거 두 개로 바뀐다 했을 때 화살표의 왼쪽에는 반응물을 적어요. 반응하는 물질. 반응물을 적는다. 적어줍시다. 반응물을 적는다. 화살표의 오른쪽에는 생성되는 물질인 생성물을 적는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는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드는 그렇게 있거든요. 그대로 적어보면 첫 번째는 수소는 이제 기체니까 H2 플러스 O2 해서 H2O 이렇게 적었어요. 반응물 생성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면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개수와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개수가 안 맞죠, 그렇지? 이쪽에는 수소가 2개인데 산소가 2개인데 생성물에는 수소가 2개지만 산소 원자는 1개예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춰야 된단 말이지. 3단계 보시면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춘다. 개수라는 앞에 있는 요 숫자입니다. 개수를 맞춘다.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점수 1, 2, 3, 4 이렇게 나타납니다. 1.5 이런 거 없고요. 자, 그리고 1은 생략한다. 자, 이렇게 되면 반응물에 산소가 2개이므로 생성물에 산소도 2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 분자를 몇 개를 만들어준다? 2개를 만들어준다. 그렇지? 자, 1번에 3단계 1번에 물 분자를 2개로 만들어 산소 원자의 개수를 맞춘다. 자, 그렇게 하니까 수소 원자가 안 맞죠? 여기는 4개인데 여기는 2개야. 그렇지? 안 맞아요. 그래서 3단계 2번 보시면 생성물의 수소 원자가 4개이므로 반응물의 수소 분자를 몇 개로 만들어야 돼? 2개로 만들어서 개수를 맞춘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화학 반응식이에요. EH2 플러스 O2는 EH2O. 자, 우리가 이걸 뭘로 알 수 있나?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일단은 개수가 2하고 1이고 2인데 수소 분자 2개가 산소 분자 1개랑 만나면 물 분자 2개를 만든다. 우리가 알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반응물은 수소와 산소고 생성물은 물이다. 두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 있다. 반응물에 수소, 산소가 있고 원자가 각 몇 개씩 있다. 수소 원자는 4개, 산소 원자는 2개가 있고 생성물에도 수소 원자는 4개가 있고 산소 원자는 2개가 있다. 자, 그 다음 요 비를 알 수 있어요. 2분자 대 1분자 대 2분자 비. 그렇지? 그래서 분자 수의 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이 개수가 2대 1대 2죠. 그렇지? 2, 1인데 여기서 분자 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2대 1대 2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화학 반응식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뭔가 하면 개수비는 뭐다? 이게 정리를 해줍시다.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는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와 같다. 여기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요거를 좀 여백에다 적어줄까요? 적어줍시다. 자, 오른쪽 잠깐 테스트. 자, 3번 볼게요.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구분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한번 보자고. 우리가 물리변화는 물, 화학변화는 화라고 적으라고 그랬는데 3-1번에 양초가 열과 빛을 내면 탄다. 그러면 연소지, 그치? 그래서 화. 프라이팬 위에서 고기가 익는다. 자, 이거 색깔이나 냄새나 맛 등이 변하는 거잖아요.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화. 나프탈렌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나프탈렌은 고체인데 이게 점점 작아져요. 그렇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상태 변화 중에서 고체가 바로 기체로 변하는 승화라고 그래요. 승화. 이거는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물리 변화입니다. 3번에 물. 달걀 껍데기에 식초를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번 화학 반응식 개수적기가 있는데 7번에 2번은 같이 해볼게요. 물이 자, 이게 과산화수소예요. 그렇지? H2O2가 분해되면 물과 산소가 만들어져요. H2O 플러스
O2가 만들어져요. 그렇지? 이 개수를 맞추라는 거야. 개수 맞추라는 건데 여기 수소가 2개, 산소가 2개예요. 여기 수소가 2개인데 산소는 3개예요. 이걸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맞추라는 거고요. 1번은 구리하고 구리의 요소입니다. 산화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산화구리가 만들어진다. 근데 2 돼 있지, 그렇지? 2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여기 2 돼 있어요. 자, 그러면 4개, 4개다, 그렇지? 4개, 4개. 자, 4개, 4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바꾸면 될까? 여기 개수를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죠. 개수를. 수소가 4개니까 수소가 2개 달라 그러면 2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수소가 4개로 바뀌고 산소도 총 4개로 되어서 개수가 맞게 됩니다. 자, 7번에 1번을 한번 해주실래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는 무언가요? 괄호 안에 들어갈 개수는 뭘까요? 형석이는 2라고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은요? 성훈이는 답이 없네. 자, 2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볼까요? 구리가 2개예요. 산소 원자가 2개예요. 반응 후에 구리 2개고 2CO2니까 그렇지? 산소 2개 맞네, 그렇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분해되어 수소와 산소를 반응한다,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적어요. 물이 분해되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든다, 그렇지? 우리가 이거 하려고 그러면 분자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요. 물이 분해되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든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 개수를 맞추자.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 여기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 그러면 어떻게 돼? 얘를 맞춰야 되겠지? 둘이니까 얘를 2개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물 분자의 개수 2를 붙여요. 붙이면 수소 4개, 산소 2개가 되는데, 자, 여기 안 맞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붙여주면 되었습니다. 그렇지? 여기에 물이 분해되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들 때 물 분자 2개가 분해되면 수소 분자 2개랑 산소 분자 1개랑 이렇게 나누어진다. 2대1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고민된 문제.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자, 이것도 해볼게요.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를 만든다고 했을 때 반응 전에 질소 원자가 2개 있고 수소 원자가 2개 있는데 반응 후에는 1개, 3개가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질소부터 맞춰보자. 이거를 2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옆에다 2를 붙이면 되겠지. 그럼 질소가 2개 되고 수소는 2, 3은 6개로 변해요.
수소들도 맞추면 돼요. 이 두 개를 6개로 하면 되니까 3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학 반식을 완성했는데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분자의 종류와 개수. 자, 한 분자랑 세 분자 만나서 두 분자 만든다. 분자 수가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원자의 종류와 개수 하셨죠? 그리고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 개수 비가 분자수 비다 그랬으니까 개수가 1이고 개수가 3이고 개수가 2예요. 이게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이기도 합니다. 자, 9번. 각 물질의 개수비를 구하시오. 1대 3대 2, 그치? 1대 3대 2, 개수비고요. 10번. 수소 분자 15개가 완전히 반응할 때 만들어지는 암모니아 분자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1대 3대 2로 반응을 해요. 비례인데요. 수소 분자가 실제로 15개가 반응한다면 반응하는 질소도 얼마가 필요하며 만들어지는 암모니아는 얼마일까요? 자, 1대 3대 2인데 수소가 3개가 아니고 15개예요. 그러면 곱하기 5죠. 그렇지? 3, 5, 15. 그러면 여기는 5개가 반응하고요. 여기는 10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1대 3대 2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10개의 분자다. 10개의 분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이거 계산력 암기력 강화 문제를 보면 화학 반응식 쓰는 게 막 있어요. 그렇지? 이거 내 여러분한테 숙제를 좀 내줄까 하는데 분자를 몇 개를 얘기해 줘야지 여러분이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는 2번과 3번을 하는데 3번에 몇 개는 내가 풀어보고 2번은 내가 분자의 화합물의 모양을 화학식을 얘기해 줄게요. 모르는 거, 모를 수 있는 거. 자, 3번에 적어 놓으세요. 4페이지 2번에 3번 염화수소라고 있습니다. 이 염산이거든요. 염화수소는 이렇게 써요. HCl 적어 놓으세요. HCl. 자, 그리고 4번에 철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철을 만든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화철을 만든다. 철은요 Fe고요. Fe고 산화철은 Fe가 2개가 있고 산소가 3개가 있어요. Fe2O3 산소하고 만나면 산화철이야. 녹슨 건데 철 혼자 2개랑 산소 혼자 3개가 결합되어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산화철 괄호 2 돼 있죠. 그렇지? Fe2O3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산화철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다 이거는. 철하고 산소가 만나서 산화철을 만들었다 하면 철하고 자 산소 할 때는 O를 하면 안 되고 산소 기체 수소 기체 항상 O2예요. O2. 자 그리고 Fe2O3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원자수를 맞추는데 철이 몇 개야? 원자가 하나고 산소는 원자가 2개이며 여기 철은 2개이고 산소는 3개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철 원자를 2개로 바꾸자. 2개로 바꾸자. 그러면 2 하면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산소가 안 맞아요. 이게 2개, 3개예요. 2개, 3개. 2개, 3개. 자, 어떻게 하면 되지? 2Fe 플러스 O2는 Fe2O3 이렇게 됐는데 이거 미정계수법을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쳐주면 좋은데 한번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네. 요래 해보자. 자, 요거 미정계수법 복수해 봅시다. 미정계수법. 앞에 개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A, B, C라고 적어보세요. 개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A, B, C. 한번 했을 거예요, 우리. 복수해보자. 조금 복잡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잘 못 맞추고 미정계수법을 써야 돼요. 자, 첫 번째. 여기에 개수가 1이면 철이 1개고 2면 A가 2면 철이 2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런가요? 철이 여기도 A가 있어.
반응물에 있는 원자수와 산소물에 있는 해당 원자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A개가 있고 생성물에는 몇 개 있어요? CFE2O3예요. 그러면 FE2가 C개가 있고 O3가 C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처리 2C만큼이 있습니다. 이렇게 2C만큼 있습니다. 자, 산소는 2B개가 있어요. 반응 전에는, 반응 후에는 3C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거의 한 반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개수를 A, B, C라고 우리가 적고, 그 다음에 미정이요, 미정. 미정, 정하지 않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맞추는 법인데, 반응 전, 여기 화살표 전후에 반응 전과 후에 철원자 숫자 같아야 되고 산소 원자 숫자 같아야 되겠지, 그치? 개수가 A니까 A개의 철원자는 반응 후에는 20개와 같다. 2C개와 같다. 산소는 2B개가 반응 전에 있는데 반응 후에는 3C개와 같다. 자, 여기서 비례니까요. 이정이니까 A를 1로 한번 놔보자. 우리 보통 이렇게 하지. A를 1이라고 한다면 C는 뭐가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1은 2C와 같다. 이렇게 되니까 C는 2분의 1과 같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A는 2분의 1이 됩니다. 비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와 C는 2대 1이 되는 거예요. 2대 1이. A는 1이다, C는 2분의 1이다. 자, 그리고 요거 2B는 3C와 같다. 근데 C가 2분의 1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2분의 3과 같다. 2분의 3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돼요? B는 2분의 3이지, 그치? 좀 복잡해진다. 3 곱하기 보면 4분의 3과 같다. 이렇게 되겠네. B는 4분의 3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를 적어주세요. A는 1이고, 1 안 적어도 되죠, 그렇지? C는 2분의 1이고, B는 4분의 3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분의 3입니다. 자, 그리고 분수기 때문에 이거를 정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전부 다 4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4FE는 3O2,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천천히 했는데 방법 아시겠죠? 그래서 4개의 처리, 여기 4개의 처리되고 6개의 산소 원자, 6개의 산소 원자. 그래서 이게 4번 정답이에요. 4FE 플러스 3O2는 EFE2O3.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아까 나왔지만 H2O2고요. 4번의 과산화수소는 H2O2고요. 5번의 일산화탄소는 CO입니다. CO. 탄소, 산소 하나씩 있는 거 CO. 분자식을 알아야지 우리가 화학 반식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살짝 어려워할 수 있는 분자식을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화학 반식을 숙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은 한번 해보자. 3번에 1번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반응하여 염화음과 질산나트륨이 생성된다. 염화나트륨과 NaCl과 질산은이 만들어져서 염화음과 얘하고 얘 만나는 거야, 그렇지? 염화음과 질산나트륨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개수가 다 맞아요. 그렇지? 자,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탄산칼슘과 CaCO3와 묽은 연산이 반응하여 자, CaCO3와 염산이 반응하여 염화칼슘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자, 이거 개수를 맞춰야 돼요.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일단은 좀 보세요. 원재 종류가 칼슘이 있고
탄소 있고, 산소 있고, 수소 있고, 염소 있죠. 그렇지? 용해연이 있습니다. 자, 있는데, 자, 보니까, 이거 아주 쉬워요. 칼슘 하나, 칼슘 하나 됐어요. 그렇지? 그리고 탄소도 하나씩 됐어요. 산소 숫자, 하나, 둘, 셋. 셋, 맞아요. 얘만 달라요. 그렇지? 수소가 2개인데, 수소가 1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해주시면 돼요. 2. 자, 2를 해주시면, 수소 2개, 염소 2개가 되지? 맞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지겠지? 요거는 개수 맞추기보다는 요 식 자체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탄산칼슘에다가 염산을 넣으면 염화 칼슘이 되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자, 3번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프로페인이 연소하여 그러면은 플러스 뭘 해야 돼요? 프로페인 플러스 O2 하셔야 되겠지. 프로페인 플러스 O2는 이산화탄소물 CO2 플러스 H2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숙제 보면은 그 숙제가 위에 2번 하고요. 3번이 숙제예요. 숙제이고, 자, 4번은 같이 하자. 마그네슘 조각을 묽은 염산에 넣었더니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 기체가 발생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딱 보니까 마그네슘 하나 됐어요. 염소가 2개, 1개, 2개니까 2개 많고요. 수소 2개 많네요. 자, 그러면 이게 2개니까 얘 2개 만들려면 1을 하면 되겠지. 그치? 끝. 이겁니다. 간단하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몇 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숙제는 계산력, 암기력 강화 문제 2번과 그리고 3번이에요. 2번에 1, 2, 3, 5, 6을 해보시고 그리고 3번에 3 앞뒤로 맞춰서 쉽게 되면 하시고 좀 어렵다 싶으면 미정계수법을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자, 중단은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중단은 기출문제. 자, 1번부터 6번까지 먼저 볼게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2가지로 분류했는데 가는 숯을 태운다, 철이 녹슨다, 연소와 산화가 있고요. 나는 나무를 자른다. 모양이 달라지겠지. 유리석이 깨진다. 모양이 달라지겠지. 자, 그러니까 가는 화학변화, 나는 물리변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가는 물리변화이다. 틀렸습니다. 2번 나에서는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틀렸습니다.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가입니다. 3번 가에서는 원자의 별이 변한다. 그렇죠. 화학변화는 원자의 별이 변하고 물리변화는 분자의 배열이 변하고 둘 다 원자기사 종류는 똑같고요. 3번 맞고, 자, 4번은 나에서는 원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고, 원자 종류는 가나 다 안 변해요. 원자 종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5번 가에서는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 3번에 3번. 자, 5번 봅시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1번 물질의 총 질량이 증가한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이 증가한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그대로겠죠. 이거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질량 보존 법칙 1번에 틀렸고,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만 변한다는 것은 성질이 안 변한다는 얘기지. 이거는 물리 변화 얘기야. 틀렸어요. 3번 이것도 틀렸겠죠. 그렇지? 4번에 물질을 이루는 분자는 달라지지 않는다. 2, 3, 4가 물리변화 얘기지. 2, 3, 4를 우리가 다 합쳐서 얘기하면 분자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분자 간의 별만 달라지기 때문에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물리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번은 원자의 배열이 변하여 새로운 분자가 생성이 된다. 맞습니다. 이때 6번처럼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물리 변화도 그렇고 화학 변화도 그래요. 그래서 맞고. 7번 반응 전에 분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분자의 종류와 개수는 똑같고 분자 사이의 거리나 배열 형식만 달라지는 것. 이걸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 6번입니다. 2번 해보실까요? 2번. 2번 문장 풀어보세요. 잘했습니다. 자, 물질의 변화와 종류가 다른 것은 우리 화학 변화, 물리 변화를 얘기할 건데 1번에 마그네슘의 연소, 그러면 화학 변화고요. 그렇지? 양쪽에 불을 붙여 태운다도 연소죠. 화학 변화고. 오래전 우리가 상해서 상한다는 자체가 뭔가 하면 성질은 맛이나 냄새가 변하는 거잖아요. 화학 변화고요. 달걀껍데기에 묵은 현상을 더뜨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기체 발생, 화학 변화. 5번에 물에 황산물을 녹이면 용해입니다. 그렇지? 파란색으로 변한다. 색깔 나타나는데 이 녹인다, 용해한다. 물리 변화죠. 그래서 5번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우리 8번 한번 볼까요? 8번. 저는 마그네슘 리본. 자, 구부린 마그네슘. 마그네슘 리본은 마그네슘을 이제 길게 끈처럼 만든 거고요. 마그네슘은 금속이잖아요. 구부린 거. 구부리면 모양이 달라졌지, 그렇지? 성질 그대로지. 자,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 이거는 성질이 완전히 변했죠. 각각의 묽은 현상을 터뜨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밑에 표에 보시면 마그네슘 리본이 구부린 마그네슘으로 변하는 거는 그냥 물리 변화예요. 자, 그리고 타는 거는 화학 변화를 할 수도 있고요. 밑에 기체가 발생하는데 마그네슘 리본에 우리가 금속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아까 그거잖아요. Mg 플러스 EHCl은 MgCl2 플러스 H2 이거잖아, 그렇지? 기체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기체는 수소예요. 수소. 마그네슘 리본에 수소가 발생했으면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도 당연히 수소겠죠. 성질이 안 변했기 때문에 수소입니다. 수소고 이 기체가 발생한다는 자체는 또 뭐야? 화학 변화야. 화학 변화가 지금 마그네슘 리본에다가 이렇게 염산을 더뜨리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나면 재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마그네슘 리본이 연소한 재는 마그네슘과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한 화학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기억.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리는 것은 물리 변화이다. 맞습니다. 니은 마그네슘 리본을 태우면 성질이 변한다. 연소잖아요. 화학 변화. 맞고. 디귿. 마그네슘 리본과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에 마그네슘 리본과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에 묽은 연산을 더뜨리면 이렇게 화학 변화가 일어납니다. 디귿도 맞고. 리을.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에다가 묽은 연산을 더뜨리면 물리 변화가 일어난다. 지금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즉 뭐예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어떤 변화인가 하면 그냥 제가 염산에 그냥 이게 확산이라고 그러나요? 확산되겠죠. 그렇지? 액체에 들어가서 퍼지겠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물리 변화가 일어났다고 어떻게 알 수 있나? 화학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바로 기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번에는 5번이다. 그렇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1번. 화학 반응식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는데 기억. 여러분 빠르게 할 때는요. 화살표 전이 반응물이고 후가 생성물이에요.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맞으면 화학 반응식 맞는 거예요. 일일이 개수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 그렇지? 자, 기억.
수소 2개, 염소 2개가 있었는데 EHCl 만들었어요. 맞네요. 그치? 니은 질소 원자 2개 N2랑 산소 원자가 EO2 4개가 있었습니다. 반응 후에 ENO2니까 맞아요. 이것 맞네요. 자, 리을 구리 하나가 있었고 산소 원자 2개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는 구리 원자 1개랑 산소 원자가 1개가 있어요. 틀렸어요. 그치? 답은 4번이고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나? Cu 플러스 O2는 Cu인데 산소 원자가 2개니까 이거 2개 만들어야 돼. 그럼 2Cu 하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구리가 또 2개가 돼. 여기다가 이거 붙이면 돼. ECU 플러스 O2는 ECUO. 구리가 연소가 되면 산화구리가 만들어진다. 산소와 결합한 구리, 산화구리.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번 계수 맞추기 10번 해주세요. 자, 볼까요? 잘했습니다. 쭉 봤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산소 2개지, 그치? 산소 1개예요. 그래서 ECUO. 자, 변한 거 구리가 2개인데 구리 원자 구리 1개야. 이렇게 끝, 그치? 자, 그래서 221 그래서 3번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그림과 같은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림에 보면 요거 뭐 3개가 있죠, 그렇지? 근데 기체예요, 기체. 2개 붙은 기체인데 기체가 3분자가 있어요. 3분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3분자가 만났어요. 3분자가 만났습니다. 몇 분자가 만들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분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반응하는 분자 수가요. 3분자 대 3분자 대 만들어진 건 6분자예요. 자, 그럼 약분해볼까? 1대 1대 2겠지, 그치? 1대 1대 2. 자, 거기에 맞는 건 뭐냐, 이거야. 4번이네. 개수가, 이게 분자수비고, 개수비이기도 하지요. 개수비는 분자수비입니다. 1대 1대 2.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되는 거고요. 우리 14번 한번 볼게요.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알 수 있고, 그렇지? 자, 두 번째,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의 질량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 있는 거야. 2번 틀렸고, 반응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 알 수 있고, 반응물을 이루는 원자의 크기 모르죠, 그렇지? 4번, 4번 일단 틀렸습니다. 자, 5번 입자수비, 그치, 알 수 있고, 원자의 개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이 틀렸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6번 한번 볼까요? 16번.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이다. 아까 나온 것 같은데. 15번 다 봅시다. 15번.
H2 플러스 Cl2는 EHCl. 수소기체와 연소기체가 만나면 염화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수소와 염소가 반응하여서 염화수소가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2번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맞죠? 그렇지? 3번 반응하는 수소와 염소의 분자수비. 자, 분자수비는 1대1이네요. 개수비이기도 하죠. 개수가 1대1대2가 됩니다. 자, 분자수비이기도 합니다. 맞고 염화수소 분자는 몇 개의 원자로 되어 있나? 2개로 되어 있지. 그렇지? 혹시 EHCl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염화수소 분자가 2개 있다는 얘기고 염화수소는 이렇게 이원자 분자예요. 2개의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틀렸고 5번 수소 분자 3개가 반응하면 염화수소가 몇 개 만들어지나? 수소 분자 대 염화수소 분자의 개수비는 1대2예요. 중간은 저로 그렇잖아요. 1대2예요. 1대2인데 수소 분자가 3개가 다 반응하면 염화수소는 3 곱하면 되겠죠. 그치? 6분자가 만들어집니다. 1대2니까 3대6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되겠네요. 자, 16번. 16번.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식이다. C3H8 플러스 자, 이거를 또 미적계수로 해야 되나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앞에 똑같은 게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하는 법은 일단 생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수비 딱 볼게요. 개수비는 1대 프로페인 한 분자가요. 산소 5분자랑 반응하면 3분자의 CO2와 4분자의 물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옳은 것은 1번 반응물은 몇 가지인가? 2가지이다. 그렇지? 틀렸어요. 2번 기억의 개수는 5이다. 요거 여러분 앞에 프로페인의 연소라고 있어요. 3번에 3번 내가 숙제 내준 거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 보고 하지 마시고 한 개수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페인은 탄수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어떤 물질을 이거 모른다고 하자. 이거 X라고 해볼까? A라고 해봅시다. A라는 물질을 연소하였더니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자, 문제 이런 거 잘 나와요. 그런 건 없었어요. 자, 그럼 A 안에 어떤 종류의 원소가 있는 것일까?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 볼 수 있잖아요. 반응 전후에 원자의 개수, 종류 안 변하잖아. 그렇지? 종류 안 변해요. 그러면 지금 반응 전에 누구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산소 하나 있죠. 반응 후에 뭐 있어요? 산소 있고요. 탄소 있고요. 수소 있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 어디 있었어요? A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얘인 거야. 여기서는 자, 3번 맞다. 그렇지? 4번 반응 후에 수소 분자의 개수 같아야 됩니다. 5번 프로페인 분자 1개를 연소시키면 물 분자가 몇 개 만들어지나? 4개 만들어진다. 옳은 것은 5번이구나. 그래서 3번 틀렸네. 산소라고 그래서 틀렸고.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인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글자를 잘 봤어요, 쌤이 지금. 산소로, 수소로 보였어요. 그래서 왜 답이 2개지 하고 잠시, 그랬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치?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이 정답이네요. 프로페인 한 분자를 연소시키면 물 분자 4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17번을 해봅시다.
17번. 어렵나요? 답들이 안 올라오네. 자, 해설을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시간이 1분 이상 지나면 그냥 해설을 들어가요. 자,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물질 X를 연소할 때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화학 반식을 써보면 자, X 연소니까 플러스 O2인데 그림 잘 보면 두 개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두 개의 O2가 이렇게 연소를 하면 이산화탄소 한 분자 그려져 있어요. CO2 플러스 물. 근데 두 분자 있네요. H2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요. 얘 안에 뭐가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산소 있는데 원자 종류가 여기 산소, 탄소, 수소가 있기 때문에 이 X 안에는 뭐가 있다? 탄소와 수소가 있다는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X를 구해보자고. 탄소하고 수소인데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겠죠. 첨자가 들어갔는데 몇 개인지 보자고요. 탄소가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 얘도 하나 있어요. 그냥 이건 1이에요. 수소가 4개 있어요. 그럼 여기도 4개 있어야 되겠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식이에요. 이 X라는 물질은 CH4, 우리 메테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CH4 플러스 EO2는 CO2 더하기 EH2, 계수는 1대 2대 1대 2 이렇게 되겠지. 뭐 한 분자의 메테인이 완전 연소하면 두 분자의 물과 한 분자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1번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다. 맞습니다. 물질 X는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 이쪽을 보시면 알아요. 원자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3번 물질 X와 산소의 질량의 합은 요 두 개의 합은 이거와 같겠지. 원자 종류 개수가 똑같으니까 질량 보존이 되겠지. 맞고. 이 모형을 완성하려면 X분자 몇 개 그려야 된다? 한 개면 돼요. 그냥 딱 맞아요. 5번 X분자 한 개는 탄소 원자 한 개랑 수소 원자 4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 그래야지 EH2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왜 틀린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잘 정리해 둡시다. 네? 여기에 있는 원자 종류 보고 앞에 있는 가려져 있는 A나 혹은 X나 혹은 Y 같은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분자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알아맞추는 거 중요해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볼게요. 쉬는 시간 없이 나가겠습니다. 뭐, 그보다, 그 대신에 뭐, 2시간씩 하는 건 아니니까요. 10페이지.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 우리가 법칙이 이제 화학 반응에서의 법칙인데요. 물론 질량 보존은 물리 변화에도, 물리 반응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하나씩 볼게요. 우리의 질량 보존 법칙이 있고, 일정 성분비 법칙이 있고, 기체 반응 법칙이 있는데, 오늘은 기체 반응하지 않고요. 시간을 봐서, 이것도 다 하려면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음 주 하면 되니까. 좋아요. 1번 봅시다. 중단은 핵심 요약. 박스 안에 적어보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되는 물질의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 질량 보존 법칙.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치? 적어주세요. 질량 보존 법칙. 까닭도 중요해요. 이게 왜 성립하느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혹은 모든 반응이 일어날 때, 물리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자입니다. 분자가 아니고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모두 성립한다. 모든 변화에 성립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아주 쉬워요, 사실은.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이 같다. 이 자체는 쉬운데 밑에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러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서는 질량이 보존 법칙은 되나? 실제로 재보면 줄어들 때도 있고 늘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왜 그런가? 첫 번째 보시면 앙금 생성 반응, 염화나트륨과 질산원이 만들어지면 염화음과 질산나트륨이 만들어져.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때는요 기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정해요. 그래서 질량 관계 보시면 열린 용기와 이렇게 뚜껑이 없는 데서 앙금이 일어나는 거나 혹은 뚜껑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이건 닫힌 용기입니다. 일어날 때 만약에 기체가 발생한다면 이 경우에는 기체가 빠져나가잖아, 그렇지? 이 경우에는 기체가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여기서는 같게 측정되고 여기서는 반응 후가 줄겠죠, 기체 질량만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앙금 생성에서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전후에 모두 열린 용기나 닫힌 용기에 모두 질량이 일정하다. 그렇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유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첫 번째, 탄산칼슘과 묽은 연산이 만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자, 그럼 열린 용기는 어떻게 돼요? 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반응 전에 뭐 탄산칼슘이 100g이 있다. 자, 그리고 묵은 염산이 100g 있었다. 그럼 총 얼마 있었다? 200g 있었다. 그런데 질량 보존을 위해서 그러면 반응 후에 염화칼슘과 이산화탄소와 물 대도 200g 돼야 돼요.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재버리면 이산화탄소 빠져나가요. 그래서 한 10g 빠져나가요. 그래서 190g만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측정되는 질량이 무게가 190g이었다. 질량이 190g이었다. 그런다면 반응한 이산화탄소는 몇 g 그러면 두 개를 빼주면 되겠지. 10g만큼 발생하였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발생 반응이 열린 용기에서 일어난다면 발생한 기체가 날아감으로 반응 후에 질량이요 감소합니다. 날아간 기체만큼 감소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면 못 나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질량이 일정합니다. 일정합니다. 기체가 발생한 반응은 이렇게 돼요. 일정합니다. 자,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요, 철의 연소와 나무의 연소가 좀 달라요. 연소라는 건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철 보시면 철과 산소가 만나면 산화철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철 플러스 산소가 만나면 산화철이 만들어진대. 예를 들어 철이 3g 있었는데 만들어진 산화철이 4g이었다 그런다면 질량 보존에 의해서 결합한 산소는 1g이 되겠지. 같아야 돼요.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질량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열린 용기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열린 용기에 처음에 철이 3g이 있었어요. 연소를 시키면 여기에 있던 산소가 결합한단 말이야. 용기 밖에 있는 산소가 결합하기 때문에 나중 질량이 어떻게 돼요? 4g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증가한다. 열린 용기에서는 증가한다. 증가한다. 닫힌 용기에서 어떻게 되는가? 똑같이 산소랑 결합하긴 하는데 처음에 잴 때도 이 산소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산소가 결합하기 때문에 산소가 그냥 철 밖에 있다가 철 안으로 들어올 뿐이에요. 그래서 전체 질량은 일정하다. 닫힌 용기에서는 일정하다. 일정하다 됩니다. 자, 나무의 연소. 나무도 산소를 만나는 걸 연소라고 그러는데 얘는요. 산소가 결합한 걸 끝난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증발해서 나타나요.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수증기도 빠져나가고 남은 게 재가 되는 거예요. 기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기체 발생 반응과 똑같아요. 자, 열린 용기에서 어떻게 된다? 기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한다. 닫힌 용기에서는 일정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나 우리가 질량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질량이 일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를 잘 보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우리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살짝 철과 산소가 만났을 때 철이 3g이고 산소가 1g에서 산화철이 뭐 4g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3대 1대 4지, 그치? 근데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항상 철 3g하고 산소는 1g 만나요. 그럼 철이 6g이면 산소는 2g 만나요. 이런 겁니다. 마음대로 변하지 않아요. 질량의 비가 일정해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 적어줍시다. 3번 일정 성분비 법칙. 자, 이거는 왜 그렇나? 밑에 보시면 원자가 화합물을 만들잖아, 그치? 항상 일정한 개수의 비로 결합하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물을 만들 때는 종류는 수소와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물을 만들면 항상 수소 2원자랑 산소 1개가 만나는 거서 H2O 이렇게 만드는 이게 물이지, 그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이건 물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물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물이란 항상 H2O이기 때문에 물을 만들 때 수소와 산소는 2개와 1개로 이 2대 1의 무슨 비? 개수비로 결합돼요. 자, 그러면은 질량비도 항상 일정하겠지. 물론 질량비는 2대 1이 아니고 뭐야? 뒤에는 나오지만 수소 하나를 1이라 그런다면 산소 하나를 우리가 16으로 정해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16배 무겁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되면 수소와 산소가 2대 1의 개수로 만났는데 질량비는 어떻게 될까? 계산해 보면 수소 2개랑 산소 하나인데 수소 2개는 1이라고 한다면 산소 하나는 16이 되니까 2대 16에서 1대 8의 질량비겠지, 그치? 계산됩니까? 1대 8의 질량비. 개수율부터 나오는 거예요. 항상 1대 8의 질량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기 나온 김에 살짝 예제를 든다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듭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반응식을 쓰겠죠, 그렇지? 여기서 첫 번째 문제. 문제를 여기다 적을까? 첫 번째 문제. 수소 10분자와 결합하는 산소는 몇 분자? 이런 물 수 있어요. 이거는 분자의 개수의 비지, 그치? 이거는 개수비는 뭐라 그랬어요? 화학 반응식에서 분자 수비는 개수비라 그랬어요. 여기 2대 1이야. 2대 1대 2야, 그치? 2대 1이니까 10대면 5 이렇게 되겠죠? 산소 5분자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제 질량비 배웠으니까 질량비 1대 8이네요. 1대 8입니다. 질량비도 말할 수가 있어요. 수소 2g과 결합하는 산소는 몇 g입니까? 질량의 비는 1대 8이에요. 수소 대 산소는. 그래서 2g 대 몇 g? 16g 이렇게 되겠죠. 16g. 개수가 같을 때 개수비가 일정하니까 질량비도 일정하다는 게 일정성분의 법칙인데 우리가 문제에서는 개수의 비를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몇 분자가 만들어지나 물을 때도 있고 질량을 내세워서 이렇게 몇 g이 연소가 될 것인가 결합할 것인가 묻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량 보정 법칙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서 모두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일정성분의 법칙은요 화학 결합이 할 때 일정한 개수비로 성립하기 때문에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2번 3-2번에 일정성분의 법칙은 화학 변화에서는 성립하지만 물리 변화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설탕물의 농도, 물과 설탕의 혼합 비율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이게 혹시 무슨 비율이 있나요? 레시피가 있다 하더라도 레시피대로 안 하면 뭐 벌 주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비율 없어요.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렇지만 화학 변화에서는 원자가 결합할 때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밑에 보시면 모형으로 나타내는 일정성분의 법칙이다. 아주 문제가 잘 나와요. 잘 보세요. 여러 가지 화합물의 질량비 되어 있는데 자 수소와 산 물 볼게요. 아까 했죠? 물이 H2O야. 그렇지? 그래서 수소 대 산소의 개수비가 2대 1인데 수소 하나를 1로 하고 산소 하나를 16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질소는 14, 탄소는 11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위에 있죠? 위에 조그만 것이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 수소는 1, 탄소는 12, 질소는 14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2대 1이니까 질량비는 1자리가 2개 있어. 1 곱하기 2 대 16자리가 1개 있어. 1 곱하기 16은 1대 8 됐죠. 그치? 1대 8 적어줍시다. 1대 8 자, 암모니아 NH3 이건 뭐 답이 나와있지만 그래도 해보면 질소 대 수소가 개수비가 1대 3으로 결합한 분자예요. 자, 그러면 질소 1개 있네요. 1개짜리인데 원자 무게가 질량이 14 플러스 수소 1이죠. 그치? 1자리가 3개 있어요. 이렇게 14대 3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 다음 볼트와 너트로 BN2를 만들 때 어떤 질량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런 실제적인 결합을요 모형으로 나타내는 문제이고 잘 출제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볼트를 B라고 그러고요, 너트를 N이라고 했는데, 얘가 BN2를 만들래. 그러면 이 N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볼트와 너트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해요? 1대 2로 결합해요. 이게 개수비야. 그래서 한 개 만들어요. BN2 한 개를 만들어요. 자, BN2를 구성하는 B와 N의 질량비는 일정하다. 일정하다. 여기 보면 단 B는 5g, N은 2g으로 했다. 이러면 질량비 어떻게 된다? B는 하나를 5g이라고 그러고 넛 하나를 2g이라고 한다면 질량비는 어떻게 돼요? 1대 2로 결합하네, 그렇지? 그래서 5g 대 2g짜리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4g, 5대 4의 질량비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산화구리와 산화마그네슘의 생성 반응의 질량비는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이쪽은 구리고요. 여기는 산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산화구리의 생성이라는 구리가 산소가 만나서 이거거든, 그렇지? 이거거든. 산화구리를 만드는 건데 여기는 구리에 산소 나와 있어요. 구리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구리가 4g일 때 산소가 1g 결합해요. 그럼 구리가 4g이고 산소가 1g 결합한다면 질량 보존에 의해서 산화구리는 5g 돼야 되겠지. 그렇지? 5g 돼야 되고, 자, 그럼 질량비가 어떻게 돼? 4대 1대 5의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항상 구리와 산소는 4대 1의 질량비로 결합한다. 일정 성분비 법칙. 그리고 만들어진 산화구리는 5g이다. 질량 보존 법칙.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마그네슘 만들어졌다. 그러면 질량비가 3대 2대 얼마요? 5. 그렇지, 5. 자, 여기까지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잠깐 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질량 관계를 화학 반응에서 여기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질량 보존에 의해서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는 같겠지,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2번.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그러시오. 전부 다 하죠, 그렇지? 전부 다 하죠. 질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경련 티거든. 3번. 자, 3번의 문제를 봐. 항상 문제 이렇게 나와. 열린 용기에서. 그렇지? 열린 용기에서 다음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후와 전과 후의 질량을 선으로 연결하시오. 반응 후의 질량이 줄까요? 늘까요? 똑같을까요? 자, 1번. 강철섬을 토치로 가열하면 강철섬의 연소, 금속의 연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산소하고 결합해서 증가하겠지, 그치? 기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산소하고 결합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의 1번은 증가한다 라고 선을 꺼주시면 돼요. 증가한다. 2번. 묽은 연산에 달걀을 넣는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그치? 근데 열린 용기라 그랬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서 빠져나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3-2번에 요거는 감소, 그렇지? 3분의 2번은 감소. 디귿.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만나면 앙금 만들어져요. 탄산칼슘 앙금 만들어지고요. 염화나트륨 만들어져요. 기체 발생 안 하지. 앙금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일정하다. 일정하다. 4번. 수소 3g이 질소가 만나서
암모니아 만드는데 수소가 3g이 질소와 완전히 반응해서 만들어진 암모니아가 17g이래요. 그럼 질소는 몇 g? 같아야 되지, 그치? 14g. 14g. 4분의 답 14g. 14g. 자, 5번. 반응 전후에 물질의 총 질량이 항상 일정한 까닭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요거는 없어지거나 생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게 일정하다. 원자겠지. 둘 다 원자겠지. 그치?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생성되지 않으므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6번. 성분 물질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한 거. 즉, 이거 뭔 뜻이에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거.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화학 반응만 성립하는 거지. 그치? 자, 기억 보시면 설탕물, 이거 혼합물이에요. 틀렸고. 니은 암모니아, 화합물이지. 화합물. 화학 반응의 결과물, 화합물만 찾으면 돼요. 암모니아 맞고. 이산화탄소, CO2, 항상 CO2죠. 그치? C2O2는 CO2가 아니에요. 이산화탄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D가 맞고. 에탄올 수용액, 알코올과 물을 섞은 거예요. 이게 농도는요, 항상 일정하지 않죠. 질량비도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어. 니은과 D가. 자, 7번 한번 봅시다. 7번. 7번. 수소 10g과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드는데 수소가 10g이 있었고 그리고 산소가 40g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물은 몇 g? 45g이에요. 45g이에요. 그리고 수소 5g이 남았대요. 그러면 수소 5g이 남았어요. 그럼 반응한 수소가 몇 g이에요? 10g은 아니고 5g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 수소 5g과 산소 40g이 만나서 물 45g을 만든 거예요. 질량비는 어떻게 될까요? 반응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5 대 40. 5g 대 40은 1대 8. 그렇지? 1대 8. 이건 9. 1대 8 대 9. 1대 8. 7번에 1대 8입니다. 자, 8번. 볼트 10개와 너트 12개를 이용해서 BN2를 만들 때 최대로 만들 수 있는 BN2의 개수를 쓰시오. 개수를 쓰시오. 볼트 플러스 2B 하면 BN2지, 그치? BN2니까요. 원자 전류 개수 같아야 되니까 B 한 개, N 두 개, BN2, 그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볼트 10개랑 너트 12개 사용한대요. 1대 2가 돼야 돼요, 개수비가. 자, 그러면은 6대 12 이렇게 만들겠죠, 그렇지? 6대 12, 6대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6대 12 이렇게 되고요. 맞나요? 너트 12개 6대 12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6개 만들겠네. 6대 12 6개의 볼트 그리고 12개의 너트로 6개의 BN2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8번에 6개 하시면 됩니다. 6개. 6개. 자, 그래서 8번에 6개. 최대 만들 수 있는 BN2 몇 개. 그리고 남는 건 뭐예요? 그러면 볼트 4개 남는 거예요. 10개에서 6개 만들었으니까. 자, 9번은 일체성분비고. 자,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10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잘하셨어요. 일단 화학 반응식 있으면 마그네슘이 산소와 만나면 산화마그네슘. 자, 산소 두 개니까 EMG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마그네슘 1.2g을 완전 반응시켰더니 산화마그네슘이 2.0g이다. 그럼 1.2g 플러스 0.8g 하면 2.0g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질량비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묻는 게 마그네슘과 산소 나오니까 두 개의 질량비 1.2g인데 0.8g 하면 3대2의 질량비예요. 3대2. 질량비 3대2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마그네슘 15g과 산소 15g을 반응시키면 3대2인데 15대 하면 몇 그램? 10g 반응하겠지, 그치? 산소 10g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산소는 5g이 남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아까 8번에요. 아, 이게 뭐 잘못 풀었어요. 내가 BN2인 줄 알았지만, 내 선생님 진짜 눈이 안 좋아요. 보니까 BN2가 아니고 BN3이네요. 선생님이 아까 BN2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BN3이네요, 보니까. 뭔가 스트레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그, 볼트 10개와 너트 12개를 만들어서 BN3을 만든다 했을 때, B 플러스 3N은 BN3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겠지. 아, 그래서, 볼트와 너트가 1대3으로 결합해요, 개수가. 그러면, 10개와 12개 그러면, 10개와 12개 그러면, 42, 4개 만들어지겠지. 이게 4대 12로 결합하겠지. 그래서 4개의 BN3이 만들어져요. 4개입니다, 4개. 아, 미안합니다. 풀어주고 내가 딴 거 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글자가 이상해 보여. BN3이네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8번에 아까 6개라고 그랬는데 6개가 아니고 4개, 4개. 4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두 문제 풀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1번을 보면 공기 중에서 탄소 6g을 산소 완전히 반응시켰더니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다. 탄소 플러스 산소는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졌는데 탄소가 6g이에요. 그런데 산소가 반응시켰는데 이산화탄소가 22g이에요.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요? 자, 1번에 반응에 참여한 산소의 질량은 20 빼기 6이다. 그렇지? 20 이산화탄소의 질량 빼기 탄소의 질량과 같기 때문에 22 빼기 6은 16g입니다. 16g입니다. 6g입니다. 자, 그러면 질량비는 어떻게 되나? 6대 16대 22는 3대 8대 11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그래프 봅시다. 구리가 4g인데요. 산소가 1g하고 만나요. 그래서 산화구리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4g과 1g가 몇 g 만나? 그럼 몇 g 만들어져? 4g과 1g 만났으니까 질량 보존으로 5g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4g과 1g과 5g. 그래서 질량비는 4대 1대 5다. 4대 1대 5다. 4대 1대 5다. 4대 1대 5일 때 4대 1대 5일 때 구리 24g을 완전히 반응시켜 만들 수 있는 산화구리의 질량을 구하시오. 자, 구리 대 산소가 해서 산화구리가 질량비가 4대 1대 5였어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구리 대 산화구리는 몇 대 몇이야? 구리 대 산화구리는 질량비가 4대 5예요. 4대 5예요. 4대 5인데 24g 안 돼요. 자, 그럼 24g인데 몇? 4, 6이 24, 5, 6이 30g의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럼 산소는 6g 결합하겠지, 그치? 24, 30.
4대 5니까요. 그래서 4대 5는 24g 대 30g이므로 산화물이 30g이 생성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오른쪽 그림은 마그네슘이 3g 만들어졌는데요. 3g 연소했는데 만들어지는 산화마그네슘이 5g이에요.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마그네슘 만들었는데 3g과 5g이에요. 그럼 결합한 산소는 2g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3-1번에 마그네슘 대 산소 대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은 3g 대 2g 대 5g 해서 3대 2대 5의 질량비가 만들어집니다. 3대 5대 2예요. 3대 2대 5 이렇게 되고 마그네슘 15g을 완전히 반응시키기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은 그런데 3대 2잖아 지금. 마그네슘과 산소가 3대 2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15g 15대 10 이렇게 되겠죠. 3대 2는 15대 10이므로 산소 10g이 필요하다. 10g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오른쪽 표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서 물이 생성될 때의 질량 관계가 되어 있는데 표를 한번 볼까요? 수소 5g과 맞지? 수소 5g과 수소가 5g 있었고 산소가 45g 있었는데 표 오른쪽에 보시면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종류가 산소이고 5g이 남았대요. 그럼 결국 반응한 산소는 45에서 5를 빼면 40g이 반응했겠지, 그치? 그래서 수소 5g과 산소 40g이 반응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물은 45g이 되어서 이 질량비는 1대 8대 9가 되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1번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비를 구하시오. 5g 대 40g 대 45g은 1대 8대 9다. 항상 남은 물질을 빼서 실제로 반응한 걸 구한 다음에 질량비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실험 2에서 남는 기체의 종류와 질량을 구하시오. 그치? 그러면 지금 실험 2에서 10g 대 30g 있어요. 자, 이걸 기억합시다. 질량비가 1대 8대 9예요. 근데 10g과 몇 g인가 하면 32g이 있어요. 10g과 32g이 있어요. 자, 1대 8대 9의 질량비로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대 8이니까 4, 8이 32 이렇게 해서 반응하는 건 4g과 32g의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겠지. 자, 그럼 몇 g 남아요? 얘는 다 반응해서 0 남고요. 얘는 4만 반응하니까 수소는 6g이 남겠죠. 선생님이 지금 빼기 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 원래 10g, 30g이 있었는데 1대 8의 질량비로 다 반응하기 때문에 4g과 32g이 반응합니다. 남는 걸 한번 빼야 되잖아. 빼기 하면 수소 6g 남고 산소는 다 소모되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만들어지는 물은 얼마다? 다 더해서 더하면 36g이 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2번 수소 대 산소는 1대 8은 4g 대 32g. 따라서 수소 4g과 산소 32g이 반응하고 수소 몇 g이 반응하지 않는다? 6g이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계산형 암기 강화 문제까지 했는데요. 13페이지부터 문제는 숫자 아니에요. 같이 풀어볼 거예요. 풀 필요는 없고 다음 주에 같이 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 이거 하고 기체 반응 법칙 뭐 이렇게 해서 화학 파트를 한번 쭉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숙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기억나시죠? 그거를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